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아침 서울 한복판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려 25cm나 되는 과들을 품고 어떻게 범인이 행사장에 입장을 할 수 있었는지 허술한 경호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를 한 가지씩 드리고 있지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한 개인의 일탈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 테러라고 보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한 개인의 일탈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 테러라고 보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우물정 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네, 참 이게 어떻게 된 이 백주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새 정부나 관해서 열린 행사에서 괴한에 공격을 받아서 얼굴 등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네. 오전 7시 40분쯤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 장소에서 강의를 준비하는 도중 김기종 씨로부터 흉기로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리퍼트 대사 오른쪽 뒤 테이블에 있던 김 씨가 갑자기 다가와서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리퍼트 대사는 피를 많이 흘린 채 순찰차를 타고 인근 강북 삼성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전쟁 훈련 반대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에도 주한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미 대사가 공격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이 사건이 외교적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티즌들도 충격을 받았기는 매 한 가지인데요. 네. 전쟁 반대한다면서 자기는 테러를 저지르는 게 명분이 되냐, 또는 전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 서울인데 나라 망신 톡톡히 했다 등의 댓글을 지금도 달고 있습니다. 네. 리퍼트 미국 대사의 지금 상태는 어떻게 보도되고 있습니까? 예, 마크 리퍼트 미 대사의 수술을 집도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측은 수술은 2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며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봉합 수술을 담당한 유대현 교수는 광대뼈에서 턱까지 길이 11cm, 깊이 3cm 정도의 깊은 상처였는데 천우 신조로 흉기가 주요 신경과 침생 등을 비껴나가서 네.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고요. 네. 정형외과 수술을 집도한 최율락 교수는 리퍼트 대사가 공격을 팔로 막는 과정에서 왼쪽 팔의 전완부 중간 부분에 새끼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3cm가량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끼손가락의 척골신경과
엄지와 검지를 펼 때 쓰는 신경이 손상되어 봉합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리퍼트 대사는 현재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수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3, 4일가량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천우신조다. 네. 의사가 그렇게 표현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미국의 반응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대사가 피습 후에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직접 위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그와 그의 아내 로빈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상원 의원 당시 오바마의 보좌관으로 일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비서실장, 네.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국방장관 비서실장 등을 지내는 등 오바마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머리 하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폭력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중동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받고 이번 사건은 주한 미 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고 네.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 행위를 규탄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위험한 행동을 저질러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테러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 라고 이제 처음으로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물가 인상률이 마이너스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네. 그런데 이 자료마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하고는 전혀 다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빙가루 업계에 따르면요. 롯데제과, 빙그레, 혜태제과, 롯데푸드 등이 유통 채널별로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협상에 들어가서 이르면 네. 이달 중순에 공급가를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롯데리아나 버거킹 같은 햄버거 업계도 이미 가격을 올렸거나 혹은 상반기 안에 가격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커피 전문 업체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또 냉동식품도 지난해 말 이미 가격을 인상했고요. 또 이런 가공식품 이외에도 삼겹살, 생선, 삼겹살, 생선, 채소. 네, 이런 농수축산물의 가격도 이미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요. 네. 상추, 시금치, 당근 등 채소와 생선, 고기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추는 전년보다 17.2%, 시금치는 무려 33% 급등했고요. 네. 마늘과 당근도 각각 6.5%, 5.7% 올랐습니다. 고등어와 갈치도 평균 18% 올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구제역 여파로 최근 공급이 급감한 삼겹살 가격도 100g에 1,578원에 판매되어 작년보다 6.8% 올랐다고 합니다. 삼겹살을 대체하는 수입 삼겹살도 작년보다 13.2%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통계와 다르게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낮춘 데 큰 몫을 한 것이 기름값 하락 등이 원인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경제부총리는 저물가라 비상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이 모양이다라면서 저물가가 비상이 아니고 저월급이 비상이라면서 네.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햄버거, 커피값 다 오르내린 얘기.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비습 사건, 한 개인의 일탈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 테러라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리 문자지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생각이 삐뚤어진 개인의 일탈입니다. 엇나간 민족주의자의 행동으로 진영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7669번님 의견입니다. 정치 테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3258번님입니다. 오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비습 사건, 한 개인의 일탈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 테러라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아니면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잡아놔.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지금 시각은 6시 28분 59초. 네, 29분 되었습니다. 6시 29분.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한강대로 위로 사고 소식 들립니다. 삼각지 교차로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신용산역을 조금 앞둔 곳 3차로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부딪혔습니다. 부근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5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경인도는 구로역 가는 길 철석 주유소와 대림프라자 사이 끝차로에 사고가 있었고요. 도심에서는 태계로가 3가에서 1가 쪽으로, 을지로가 3가에서 일가 쪽으로 각각 밀립니다. 강남에서는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르네상스 호텔까지, 선릉역에서 삼성역까지 밀려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포스코 사거리에서 선릉역, 역삼역에서 강남역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이른 아침이었죠. 서울 한복판에서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건국 이래 최초로 발생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인데요. 한미 양국의 충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차관의 과거사 발언 논란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건이 터져서 한미 동맹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몇 시간 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가 긴급히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정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뭐 여야 갈 것 없이 모든 위원님들 모두 다 다들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규탄들을 했죠. 네. 또 한편으로 그 리포트 대사의 그 안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또 위로의 뜻들을 표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동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체포 과정에서 뭐 유인물을 자기가 만들었다, 뿌렸다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니까 예. 그런 유인물의 내용이 어떤 건지 예. 또 그동안에 방북했던 뭐 경력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어떤 건지 예. 어쨌든 간에 동기가 우선 파악돼야 한다. 네. 그래야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등에 관한 그 여러 의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제 치안 대책에 관한 그런 그 걱정들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참 치안이 굉장히 안정돼 있는 이런 나라로 세계에 알려져 그렇죠. 네, 있다고 합니다. 또 참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백주에 이런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그 치안 그 상태를 잘 가져갈 수 있을지, 특히 외교사절에 대한 신변 보호 안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에 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 외통부 장관 답변을 들으셨겠죠? 아닙니다. 네. 지금 그 외교부 장관께서 네.
대통령 그 중동 아, 순방을 예. 수행 중이십니다. 아, 거기 수행 중이다. 예, 예, 그래서 예. 그 차관이 나오셨습니다. 네, 차관이 보고한 내용은 아직까지 뭐 수사 상황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4시간 내 걸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리포트 대사는. 네.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회복이 좀 빠르고 좋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 차관께서도 네. 어쨌든 수술 경과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네. 일단 그 어떤 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 네.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그 오늘 미국 대사관 그 공보 참사가요. 예. 그 공식으로 일단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1차 그 봉합 수술을 했고, 네. 대사께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의 뭐 건강 상태는 일단은 그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리포트 대사는 아들 이름에 네. 한글을 넣을 정도로 네. 친한파로 알려져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오른팔로 알려지기도 하고 한 젊은 네. 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도대체 이 범인 김기종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테러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드러난 건 없죠? 우선은 이제 그 자세한 그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죠. 예, 아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본인이 이제 유의물을 뿌렸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내용이 과연 어떤 건지 등이 밝혀지면은 네. 좀 더 그 자세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우선 네. 저희가 살펴보니까 네. 그 사건 발생이니까 한 이틀 전, 그러니까 3월 3일 날 이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블로그에다가 설날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게 그 키 리졸브 연수하고 독수리 훈련 탓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블로그에 올리고 네. 이런 훈련들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지난 2월 24일은 그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또 이런 비슷한 기자회견을 이 사람 혼자 했다고 하고요. 예. 한편 또 오늘 그 체포되는 과정에서 네. 내가 그 우리마당 대표인데 예. 유인물을 만들었다. 예. 전쟁 훈련에 반대해서 만든 예. 그런 유인물이다라고 또 그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의 나타난 상황으로서는 그 이산가족 상봉 무산,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반대, 뭐 이런 그 내용들로 네. 그런 어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건 아닌가. 네. 현재까지는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고요. 네. 아직 이번 사건이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김무성 네. 새누리당 대표는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아시다시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그 과거사 관한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예. 그 한미 동맹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에 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의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지만은 네.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그 어떤 한 개인의 극단적인 그 사고에 의한 돌출 행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바가 있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 자체가 그야말로 그 한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가장 소중한 그런 그 한 가치로서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그 소중한 관계가 이런 일 하나로 어떤 훼손되거나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관계에는 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 해야죠. 정부도 또 우리 국민들도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웬디 셔먼 그 미국 국무차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일본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미국에 로비를 한단 말이죠.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혹시나 미국 그 정부의 무슨 시각이 바뀌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사실은 뭐 예. 저도 그 우려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웬디 셔먼이라는 사람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 무슨 학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현역 그 국무부 차관이라는 그렇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들고 특히 그 중국에 대한 그런 어떤 뭐 견제 등등의 문제로 또 미국의 어떤 그 중국에 대한 그런 그 견제 이런 정책 등에 비추어 가지고 뭔가 그 우리 한일 간의 그런 과거사 문제, 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국 정부가 잘못된 이런 그 자세를 가지면 어떡하나 예. 많이 걱정했습니다. 사실 지금 웬디 셔먼 차관 그 말씀 자체만을 놓고 보자면은 마치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 무슨 뭐 값싼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참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에 어떤 시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웬디 셔먼 그 차관의 입장이 결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기를 네. 또 웬디 셔먼 차관 자신이 그런 입장을 고쳐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일본의 예산 규모 제가 얼핏 보니까 한 5천억 되는 것 같아요. 해외 네. 그 정부 자체의 그 대외 로비 예산들이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민간 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슨 사사카와 평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엄청난 그런 그 로비 자금을 그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자면 너무 소극적인데 그런 점에서 사실 그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올바른 역사가 정립되고 네. 또 올바른 그 삼국 관계가 정립되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네. 이런 그 로비 활동 또 대외 홍보 활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벌써부터 보수단체, 네. 진보단체에서 일부 단체들이 있지만 네.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진보단체에서는 한미 훈련 네. 이런 것을 뭐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네. 진보단체 쪽에서.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 김기종이라는 사람은 그런 진보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네. 이 종북적인 그런 단체의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김기종이라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네.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이번 사건은 명백히 잘못된 사건이고 예. 이 사건과 지금 한미 간의 어떤 군사훈련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또 한미 군사훈련은 여러 그 군사훈련에 대한 의견 평가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결코 이렇게 잘못된 그 테러 행위와 그런 문제가 연계돼서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네. 일본을 의식해 가면서 어떤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통위 네. 간사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 그 리포트 대사에 대한 네. 그런 그 공격 사건이 아주 잘못됐다는 건 뭐 분명하고 네.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단호히 수사도 하고 처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런 문제로 해서 그 한일 간의 과거사 정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미국에 대해 그 뭔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위축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두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요. 예. 따라서 아주 건강한 바람직한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일본의 잘못된 그런 그 과거사 인식 행태 네. 이런 것은 미국도 함께 나서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이었습니다. 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사나 학부모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학교 폭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국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학교 폭력의 진짜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학교 폭력과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학교 폭력 관련 관련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번에 그 대표 발의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아닙니까? 네. 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요. 예.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도 전문가들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현행법은 폭력 가해 학생에게만 네.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 반면 피해 아동은 단순히 심리 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네. 이에 피해 학생도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종전 규정은 심리 상담 및 조언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가해자와 같이 전문적인 심리 치료, 심리 치료. 심리 상담을 예.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규정을 했고요. 예. 사실 예전처럼 심리 상담 및 조언이라고 막연히 규정을 해놓으면은 예. 굳이 전문가에 의한 치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담임 선생님에 의한 상담 조치에 그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심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동안에 가해자 같은 경우에 예. 전문적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해놓고 그게 법 시행령에 보면은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 인력이 배치된 병원이라든가 예.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라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까지도 예시를 했었습니다. 아, 예. 따라서 이런 기관에 이제 피해자들도 치료를 받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한 것입니다. 네. 이 피해자들을 이렇게 잘 그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좀 잘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누가 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학교 교사 아니면 뭐 어떤 경찰?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학교에 있는 교사나 또 경찰이나 또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 폭력을 당하면 정신적 고통이 피해 정도, 나이, 만성화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네. 아직 성장 중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정신적인 질환도 되지만 불안, 우울증과 같은 인격적 왜곡이라든지 대인관계의 문제, 또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 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자살 충동까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해주지 않으면 네. 만성화되어서 상당히 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이 주로 이제 호소하는 고통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군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한시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네. 제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이 뭐 치료비가 들거나 무슨 상담료 같은 게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연구 좀 해보셨나요? 어떤 거요? 이게 비용이 들 텐데 말이죠. 아, 비용이요? 예. 현재로서는 위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아이들이 가정 환경이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네.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또 심리 검사 비용이나 치료 비용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예. 비용 문제는 의외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턱이 많이 드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이번에 이런 이제 개정안까지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이제 새학기를 맞아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을 근절한다고 뭐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교문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붙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식의 이 학교 폭력 근절 캠페인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양히 이게 하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요인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예. 대부분 이런 캠페인을 보면 신고 조치로 몰려 있습니다. 네. 이거보다는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방안, 각 단계마다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국회에서 그동안 쭉 이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확대한다든지 법무부에서의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증설, 관련 법률 제정, 예산 등의 투입 등 다양한 근절 대책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돼야지만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께서 느닷없이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요. 네. 특히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10대 청소년들의 폭력 유형이 말이죠. 특히 그렇죠. 요새는 그 SNS 시대 아닙니까? 네. 아주 다양해졌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유형이 다양해지는 게 사실인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예. 전체 학교 폭력은 20% 이상 감소하는 것을 조사내지만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달 중고등학생 4,000명을 조사한 결과 약 27.7%, 그러니까 3명 중 1명꼴로 사이버 분리,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게 상당히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빨리 마련해야 될 거로 봅니다. 네. 카톡 감옥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실 카톡뿐만 아니라 SNS 통한 거는 가해자들도 크게 죄의식이 없이 네. 가볍게 지금 저지르기 때문에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더 안타깝습니다. 떼카라는 게 또 있다고 그러더군요.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제 예. 그렇죠? 네. 피해 나갈 수도 없고요. 피해 학생들 요즘에 SNS 같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네. 방폭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방폭. 그렇죠. 방을 폭파시킨다고 말이죠. SNS 상에서. 네. 그래서 하여튼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핸드폰을 보는 게 무섭다 막 그렇게 나오죠. 그렇다고 이걸 그저 스마트폰을 포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에 대한 그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뭐 바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또 한 1, 2년 지나다가 또 폐기되는 겁니까? 아니, 이 법안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걸 개정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통과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말이죠. 네네. 이게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그냥 버젓이 부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참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 때문입니까? 그냥 당의 그 아동학대 근절 특유의 간사직으로 사퇴하겠다고 예. 책임을 끼고 사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네, 사퇴만 하시면 됩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는 하지만 실은 제가 이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네. 지난번 어린이집 인천 어린이 사건 동영상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그 당사자는 오죽 괴로웠겠습니까, 부모님이랑. 예, 예. 그래서 현장을 바로 또 달려가서 예. 부모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겠다. 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킨 셈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책임을 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사퇴를 네. 했었습니다. 네, 책임은 동감을 하셔서 사퇴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일을 더 추진하셔야죠. 전문가이신데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해야 도대체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어린이집이나 뭐나 이런 데서 로비에 의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는 의혹의 눈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는 그게 없다고는 보기 곤란하고요. 현장에서 어떻게, 없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또 의원님들은 워낙 그 유치원 보육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신 걸로 제가 또 보입니다. 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의 말 못하는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지고 하고 더 보호에 사실 위치에 있다. 네. 더 설득을 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CCTV를 달았다고 해서 말이죠. 네. 교사들의 무슨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사생활입니까? 공생활이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이들이 있다고요? 예. 그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4월에는 뭐 될 것 같습니까? 4월에는 그것도 장담을 하기는 조금 그러죠. 그렇고요. 그럼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죠. 가급적이 하도록 네.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CCTV를 의무화하는 그 법안에는 사실은 CCTV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뭐 이제 보육 교사들의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면서요. 예, 왜냐면 대체 교사나 보조 교사를 배치하는 문제, 네. 보육 교직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정서적 심리적 상담을 해보는 문제, 네. 그리고 근로요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노력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동 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예. 어린이집 운영면의 활성화, 법 위반을 한 어린이집에 대한 공표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다 같이 지금 통과가 안 돼서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산 문제가 있는데 600억 정도 들 거라고 그러는데 예산 마련이 되는 겁니까? CCTV 예산은 국가가 다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예산 추계가 그 법안에 붙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아닙니다. 예산 추계를 네. 예를 들면은 이제 60일 보관을 하느냐, 30일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좀 차이가 나고요. 네. 추계는 해봤는데 네. 문제는 이 CCTV를 과연 국가가 다 지원해서 할 것이냐. 네. 왜냐하면 이미 20% 이상은 또 어린이집에서 또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네. 이 예산 문제는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난 것이지 네. 이 추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 문제도 결정을 하셔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날 그 본회의에서 말이죠. 김영란법이 통과된 다음에 이 CCTV 법안을 상정했습니까?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늦게 올라와가지고 네. 예. 그런데 그동안에 몇십 명이 싹 빠져나갔다면서요,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그때 시간이 네. 이미 그 저녁 약속 있으신 분이나 지역에 네. 행사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이 시간까지 남아있지를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김영란법하고 이 CCTV 법안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차이가 1시간 났을 정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못 기다리고 다들 나갔다고요? 그거는 저도 참 그래가지고 부결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진진 의원님께서도 아주 답답하셨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더 다른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2015년 3월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모든 것이 다이내믹해진 All New Tucson. 사전계약 실시. Go Dynamic Tucso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 한 개인의 일탈의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 테러라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1323번님, 한 개인의 그릇된 영웅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있는 사람인데 국정원은 뭘 하는지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1223번님께서는요, 개인의 일탈 행위를 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을 둔 것이기에 정치적 테러로 봐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